네, 청년 정치인 두 분과 함께하는 오늘 또 화요일의 청정시대 시간입니다. 오늘도 이경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대변인 그리고 양준우 국민의힘 대변인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우리 양준우 대변인은 지난번에 설 연휴 때 못 뵙고 지난주에 또 못 뵙고 예, 예. 상당히 오랫동안 못 뵌 것 같아요. 2주 만에 뵈니까 엄청 오랜만에 진짜 뵙는 좀 것 같습니다. 낯설죠? 예. 네, 우리 양준우 대변인 좋아하시는 분들 화면 집중해서 열심히 잘 봐주시기 바라고요. 자, 오랜만에 완전체로 만났는데 오늘 한번 잘 해보겠습니다. 최근에 가수 안치원 씨가 김건희 씨를 연상시키는 노래를 막 불렀어요. 어떤 노래인지 한번 먼저 들어보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왜 그러는 거니 뭘 꿈꾸는 거니 다른 걸 말해야지 대체 마이클 잭슨을 닮은 마이클 잭슨을 닮은 얼굴이야 박박이 이름도야 박박이 그런 사람 하나로 좋게 와, 이 노래 저는 사실 지금 처음 들어봤는데 뭐 완전한 건 처음 들어봤는데 왜 그러는 거니? 뭘 꿈꾸는 거니? 바랄 걸 바라야지. 이런 다음에 마이클 잭슨을 닮은 여인, 얼굴을 여러 번 바꾼 여인, 이름도 여러 번 바꾼 여인. 아, 그런 사람 하나로 좋게 이런 얘기였네요. 가사가 엄청난데 이거 국민의힘 측에서 들으면 매우 기분 나쁠 것 같아요. 양준호 대변인이 어때요? 네, 그 정치 영역에서 풍자와 해악의 이런 행위들이 좀 더 자유롭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게 저희 기본적인 입장이거든요. 이번 네, 문재인 정권 네. 들어가지고 굉장히 그러한 풍자 개그들이 침체됐다가 요즘 다시 부활하는 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는 입장인데, 근데 그래요? 그렇다고 긍정적이에요? 해서 이 해악과 풍자 행위라는 게 아예 성역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게 풍자와 해악이라고 말씀하시는데 내용을 본다면은 정치의 이슈에 대해서 해악과 풍자를 할 때는 보통 정치인의 어떤 모순된 행위라든지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그 빈틈 같은 거를 날카롭게 꼬집는 게 이제 풍자와 해악이 들어가는 네, 건데, 네, 네. 이 내용 같은 경우에는 얼굴을 여러 번 바꿨다, 이름도 여러 번 바꿨다, 거의 그냥 그 외모 비하적인 내용밖에 없기 때문에 이걸 과연 풍자로 볼 수 있을 것이냐는 또 논쟁의 주제가 될 것 같아요. 저는 네. 이거는 이 정도의 그 인신 공격은 풍자로 볼 수 없다. 더군다나 이제 정치인도 아니고 네, 정치인 네. 유력 대선 후보의 그냥 부인에 대한 외모 비하성 공격이기 때문에 네. 좀 질이 낮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질이 낮은 거다. 이런 공격성, 이런 공격적인 또 외모 비하적 발언. 이거는 정말 정치 풍자라고 할 수 없는 거다. 이게 이제 말씀하신 요점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경 우선 첫 대변인? 번째로 지금 뭐 문재인 정부 들어가지고 정권에 대해서 정부에 대해서 정치권의 뭐 해악과 풍자가 뭐 못한다라는 얘기는 아예 팩트가 아니죠.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어땠습니까? 그거를 지금 아시고 하신 얘기인지 모르고 하신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그거는 근거가 전혀 안 된다. 요즘 뭐 저도 개그 프로 잘 안 보지만 SNL 안 보십니까? 얼마나 재미있어요. 뭐 이런 부분이 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팩트가 아니다라는 거고. 네. 그리고 저도 이 노래는 지금 처음 들었어요. 그러니까 예술인들의 표현의 자유는 이거는 보장을 해줘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것을 표현의 자유를 예술인들이 표현을 할 때 그 포커스 초점을 뭐 외모에 둔다든지 뭐 어디에 둔다는 것은 그 예술인이 표현을 하는 예술인이 평가받아야 될 일인 거지. 이것을 수준이 높다 낮다. 그 예술의 수준은 우리가 뭘로 근거로 높다 낮다라고 하겠습니까? 물론 저도 개인적으로 외모에 대해서 평가하는 부분에 좋게 보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 예술인의 표현에 대해선 우리가 그걸 평가할 수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마지막으로 그럼 이것이 확장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네. 아니 국민들께서 많이 보시고 계속 구독하고 보시고 뭐 좋아요 누르고 했으니까 이렇게 확장이 되는 거지. 이걸 했는데도 불구하고 확장이 안 되면 지금 우리가 이걸 이슈로 다루지도 않는다. 이런 점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뭐 외모 비하 이런 거는 조금 그렇게 보일 수도 있지만은 본질은 그게 아니다. 이런 얘기 좀 하고 싶으신 것 같아요. 한 가지 더 말씀드려도 네, 될까요? 말씀해 주세요. 예. 문재인 정권 하에서 어떤 문화적인 풍자의 자유가 줄어들었다고 느끼는 게 청년층들이 그렇게 굉장히 크게 느끼고 있는데요. 예전에 그 모 개그맨이 방송에서 문재인 씨라고 했다가 엄청난 조리돌림과 함께 수모를 겪었던 사례도 있고, 네. 당시에 박근혜 정권, 뭐 이명박 정권 때 뭐 쥐박이부터 시작 EMB,
다끈해, 뭐 굉장히 많은 이렇게 비하적 표현들을 굉장히 많이 사용했거든요. 방송에서요, 공중파에서. 그런 것도 다 어쨌든 수용하고 그런 것들이 오히려 그 컨텐츠들이 오히려 활성화돼 있었는데 문재인 정권 들어가지고 그런 정치 비판의 날이 무뎌졌다는 것은 많은 국민들이 공감하실 것이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저도 짧게요. 네. 청년층이 그렇게 생각한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그런 일부 그런 얘기를 저도 느꼈어요. 근데 제가 최근에 20대 청년들하고 얘기하다가 상당히 놀랬던 부분이 뭐냐면 그러니까 기득권, 정치의 기득권이 문재인 정부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경험한 게 그런 거니까.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정치의 어떤 기득권이 그 전에 전두환 노무현 대통령 때나 지금 현재 문재인 대통령 때나 그들 입장에서는 다 기득권이다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 역사는 그냥 페이퍼로 글씨로 본 역사이기 때문에 마음에 좀 이렇게 피부에 와닿지 않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조금 우리가 깊게 알면은 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발언은 저는 그 박영선 장관님의 그 역사적 경험치 발언이 떠오르는 말씀이시네요.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역사 교육이 아니고요. 그런 관점이 아닙니다. 제가 청년들하고 얘기하면서 놀랬던 부분을 제 경험을 말씀드린 거지 역사 교육은 상관없어요. 그 부분은 저도 공감을 하는 게 청년층들이 지금 문재인 정권을 기득권으로 여긴다라는 것은 맞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사실 청년층이 이 정권의 모순이라든 거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한 거라는 말이에요. 네. 예전에 그러니까 기성 지지층 같은 경우에는 문재인 정권에서 어떤 실책을 해도 그래도 전 정권에 그거에 비하면 덜 하지 않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합리화를 하는 반면에 네. 청년층은 사회 경험을 이제 처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들어가자마자 어떤 모순이나 이런 안 좋은 점들이 있으면 바로 리액션이 나오는 거거든요. 네. 근데 그 청년층들이 지금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에 대해서 강하게 리액션을 하고 있다는 거는 지난 5년을 한번 돌아보셔야 된다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문재인 대통령 욕해도 다 무죄 나오는 상황이라. 근데 대통령께서 진짜 고소까지 하셨는데. 저는 욕한 적 없지만 어쨌든 욕해도 다 무죄더라고요. 누가 욕하나 봐요. 자, 윤석열 후보가 여기에 대해서 지금 이례적으로 입장을 명확히 내놨습니다. 아내가 이런 저급한 공격까지 받게 돼서 아내에게 미안하다. 그리고 마이클 잭슨 같은 위대한 뮤지션을 저급한 공세에 소환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엽기적이다. 이 또 표현이 참 대단한데요. 지금 이런 식의 그 반응, 양준일 대변인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말이라고 보고요. 마이클 잭슨 같은 경우에는 정말 위대한 뮤지션이죠. 그러니까 세계의 어떤 평화와 차별을 금지하고 차별이 이 세상에서 없어져야 된다는 노래를 평화의 노래를 불러주셨던 분인데 네네. 이런 분이 어떤 대선 후보의 그 부인에게 외모 비하의 용도로 활용된다는 것 자체가 조금 무례한 일이 될 수도 있죠. 그렇군요. 우리 이경 대변인님, 윤석열 후보가 사실은 이렇게 강력하게 얘기한 거 이거는 뭐로 봐야 될까요? 와이프 사랑? 아니 그 두 분은 사과를 국민한테 안 하고 서로 미안하다고 네. 그래요. 근데 네. 무슨 이것이 할 말이 없으니까 컨셉인 건지 아니 부부 애가 좋다라는 이 부부는 컨셉이 방송에다가 만들고 한다 이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방송에서는 사이가 좋은 것 같아요. 그렇지만 정작 부부가 집에 가서 나눈 얘기를 못 만났다. 항상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냥 이건 컨셉인 것 같다. 그리고 마이클 잭슨에 비유했다는 거는 이렇게 위대한 뮤지션에 비유해줬다는 건 오히려 또 감사해야 될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요? 네, 근데 이 그렇게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면, 그리고 또 경력, 학력 다 위조 이런 거 없고 솔직히 성형 안 한 것도 아니고요. 근데 저는 이쁘다고 생각해 과거 얼굴보다는. 그런데 또 이름도 여러 번 바꾼 것도 좀 이상하긴 하죠. 저는 개인적으로 예쁘다고 항상 네, 그래서 네. 방송 나와서도. 그런데 그 비유 자체는 솔직히 좀 마이클 잭슨 비유했으면 저 같으면 이렇게 기분 나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마이클 잭슨과 이건 닮았다라는 게 이완이 아니라 좀 그렇죠. 예. 마이클 잭슨의 어떤 아픈 개인적인 사례를 그 김건희 여사의 성형과 등치시켜가지고 지금 표현한다는 것 자체가 그분에 대한 신뢰지 어떻게 이걸 마이클 잭슨에 비유해줬으니까 고마워야 된다 이런 식의 반응을 한다는 것 자체는 이거는 그냥 김건희 여사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제가 고마운다고 했습니까? 왜 고마운다고 그래요? 저는 그런 얘기 한 적 없고 저는 개인적으로 저를 만약에 마이클 잭슨이라 그 위대한 뮤지션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기분 나빠할 건 없다라고 했죠. 제가 언제 고마운다고 했습니까? 그러니까 그 비교 지점, 그러니까 등치시키는 지점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마이클 잭슨처럼 위대한 뮤지션이라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거는 그 예술인의 표현의 자유에 한해서 지금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지. 만약에 정치인이 이렇게 얘기했다면 이건 비판받을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예술인의 표현에 대해서 저희가 한정돼서 얘기를 하니까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의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 다음 얘기 넘어갈게요. 자, 이번 대선 특징이 거대 담론이 사라지고 이미지, 호감도 이런 거 가지고 지금 계속 얘기가 돌고 돈다는 얘기인데요. 이번에 또 이 주제 싫어할 것 같기도 하지만 구두발 논란이 또 사실 열차 안에서 경련 때문에 올려놨다는 그 좌석 사진. 한번 사진 한번 보면서 한번 얘기할까요?
네. 게다가 또 이재명 후보는 과거에 실내에서 흡연했다는 얘기, 이것 때문에 지금 양쪽에서, 지금 왼쪽에 있는 거는 이제 흡연과 관련된 사진인 것 같고, 오른쪽은 구두발을 저렇게 이제 열차에다 올려놓는 그런 사진이거든요. 근데 지금 국민의힘 측에서는 윤석열 후보가 다리 경련이 일어나서 어쩔 수 없이 저렇게 잠깐 한 거다 했는데, 사실 윤석열 후보 표정 보면 별로 경련을 일어난 사람의 표정은 아니다, 또 이런 얘기 나오고,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저거는 8년 전의 사진이고 저 때는 실내 흡연이 또 금지된 게 아니었다, 뭐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이거? 이거 저도 탔는데 금토일이었거든요. 2박 3일. 이 열차 같이 타셨어요? 예, 저도 가서 행사도 진행하고 어때요? 2박 3일 동안 붙어 다녔는데. 당사자니까 잘 아시겠네요, 예, 과연. 예. 참 그 솔직히 말해봐요. 어떤 예. 걸요? 이 다리 올린 거를요? 이거 보통 국민들이 보시기에는 좀 이해 안 가는 장면이시는 게 맞아요. 맞죠? 지하철 그냥 다리 뻗은 거 맞아요, 솔직히? 좌석에 아니 근데 해명이 저는 그때 해명이 행사 이해가 진행 안 가? 때문에 스튜디오 칸에 있었기 때문에 그 내부 1호 칸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저는 모르겠지만은 다른 일단, 칸에 있었구나. 네네. 사진 자체가 국민들이 보시기에는 굉장히 불편한 사진인 건 맞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전세 열차였다는 점하고, 그러니까 다른 승객들이 없었다는 점하고, 주변에 양해를 구하고 다리가 조금 불편해서 올렸다라고 하니 그 정도면 이제 양해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개인적으로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진 자체 저렇게 국민들 보시기에 딱 보기에 너무 불쾌하게 나왔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를 드리는 게 맞고 유감 표명을 하셨죠. 근데 만약에 경련이 일어났다는 사실 그 해명도 믿기는 어렵지만 일어났다 치더라도 그러면 신발 벗고서 올려야지 왜 거기다가 신발 신고 더럽게 올릴까요? 왜냐면 거기가 이준석 대표 자리였다고 이준석 대표가 말하잖아요. 그러면 이준석 대표가 자리를 뜨자마자 거기다가 다리를 얹어놨다는 거예요? 그 발을? 이준석 대표 자리라기보다는 이준석 대표 자리는 그 사이드 이렇게 대각선으로 사이드예요? 앉는 거라서 그 자리는 아닌데요. 그 자리 아니었어요? 그래서 뭐 구두를 벗지 않고 올린 거 관련해서 말씀하시는 거는 또 네. 그것도 그렇잖아요, 솔직히. 뼈 아픈 부분들이 있죠. 차라리 벗고서 올려줬으면 더 좋았을 건데. 네, 그래가지고 이제 그 시민들께서 이런 걸 보고서 불편해하시는 거는 저도 이제 분명히 좀 민감하게 받아들여야 되고 낮은 데서 사과를 드려야 된다고 생각하는 반면에. 네. 근데 이 사진 자체가요. 지금 보시는 오른쪽 사진 자체가 제가 볼 때 네. 이번 선거에서 여권의 어떤 지지자들과 정치인들이 가장 단시간에 동일한 네. 사진을 네. 실시간으로 공유했던 사진이 아닐까 하는데, 근데 이렇게 따지면은 이걸 이제 공격의 빌미로, 정쟁의 빌미로 삼는다면은 네. 이재명 후보의 그런 공중 도덕 매너는 어떤가라는 거를 국민들께서 보실 수밖에 없는 거고, 네, 네. 그런 사례로서 지금 이제 그 실내에서 흡연하는 거 사진이 나온 거라고 근데 저는 그거 보거든요. 옛날 거잖아요, 옛날 근데 거. 이게 8년 전이라고 하는데 이때도 일단은 계도 기간이긴 했습니다만은 어찌됐건 실내에서 흡연이 안 되는 상황이었고, 뭐 8년 전이라고 하면 뭐 30년 전 줄리와 16년 전 생태탕은 그럼 뭐 괜찮겠습니까? 그래서 뭐 8년 전 시기 가지고 얘기할 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은 거대 담론이 사라진다라는 것을 저는 이재명 후보만 놓고 본다면 지금 현재 민생, 경제 우리가 토론회 때도 봤지만, 그러니까 회복, 성장, 우리가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그러니까 정책,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집중해서 토론을 하고자 했거든요. 그런데 네. 지금 윤석열 후보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약하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계속 그쪽에서는 계속 네거티브 이슈로 계속 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네. 이 사진 같은 경우는 국민의힘에서 홍보한다고 올렸던 사진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첫 네. 번째로 이상일 전. 이것이 잘못된 건지도 인지하지 못했다는 점, 이거 당연히 잘못한 것이죠. 그리고요, 지금 철도 노조에서도 이런 것은 진상이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네. 솔직히 저도 한 3년간 기차 타고 매일 6일에 일주일에 6일을 출퇴근했지만 신발을 벗고 이렇게 발을 올리는 경우에 주변의 눈치를 봅니다. 그런데 이거 신발 신고 올린다는 생각은 누가 할까요? 지금까지 국민들께서 이 사진에 대해서 더 왜 경악을 하냐? 네. 이런 사람을 평생 보지 못했으니까요. 네. 그런데 윤석열 후보는 이것이 아주 그냥 평온하게 가능했다. 그냥 어떻게 이런 행위가 그냥 자연스럽게 가능했는지, 그리고 이것이 잘못된 건지도 몰랐다는 그런 점. 그런 점을 좀 국민들께서 지적을 하는 것 같고요. 네. 그러고 지금 그 이재명 후보의 사진은 그래서 국민의힘에서 이거를 계속 대응을 안 하고 핑계를 대고 뭐 자리였다, 뭐 낮이었다, 밤이었다, 막 여러 가지 핑계를 댔어요. 한 2, 3일 정도 핑계를 대고 네, 나서 네. 마지막으로 찾아낸 것이 이재명 후보의 사진입니다. 근데 이때 당시는 2014년도인 거고,
우리가 2012년부터 이제 면적에 대해서 순차적으로 그냥 금연을 하는 것인데, 물론 이때 당시에도 흡연이 그것이 저는 어찌됐든 간에 여성이고 흡연 안 하는 여성이고 아이들과 식당을 같이 가는 입장에서 좋아 네. 보이진 않았으나 네. 이런 분들은 있었다라는 점. 근데 알겠습니다. 이것이 마치 네. 구두바를 올린 거하고 등치 같이 비슷하게 네. 이것을 네거티브로 같이 이렇게 등치시킨다는 것은 네. 참 보기 안 좋다. 근데 그 라고 보여집니다. 성남시에서 네. 2013년도 10월인가요? 홍보 기사도 냈어요. 6명을 잡아가지고 10만 원씩 과태료를 부과했다. 실내에서 흡연하신 분들을. 그리고 이재명 후보께서도 SNS에 성남시에서는 그런 실내 흡연이 안 된다. 이제 꼼꼼히 네, 잡고 네. 있다라고 SNS에서도 직접 성남시정 당시에 올렸는데 그 다음에 이렇게 실내에서 당당하게 흡연을 하신다는 것 자체가 좀 알겠습니다. 의아스럽고 네. 8년 전이라고 한다면은 최근으로 돌아와서도 많거든요, 사례들이. 1월 11일인가요? 지하철에 가서 임산부석에 앉는 행위라든지 1월 28일에 해병대 이사단에 방문해가지고 옆에서 해병대 이사단 사단장이 안내를 하고 있는데 주머니에 그 군복에 손을 딱 넣어가지고 주머니에 입수보행을 네, 한다는 것 자체도 네. 군대에서는 굉장히 매너가 없고 규율도 금지되어 있는 건데 네. 그런 것들까지도 짧게만 말씀드릴게요. 그 임산부석은 앉았다가 영상 안 보셨죠? 앉았다가 봤습니다. 어머 임산부석이냐고 바로 일어났어요. 시민이 지적을 해서 아니 일어나셨죠. 바로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그 시민이 지적이든 지적을 말 해가지고. 어찌 됐던가 바로 일어난 거고. 네. 근데 그 뭐 또 해병대 뭐 태도 품위 얘기하는데요. 지금 이거 그 구둣발로 국민들이 시민들이 다 앉는 그 좌석에 구둣발을 올리고 네. 의자에 올린 거하고 네. 그냥 솔직하게 이거는 잘못한 겁니다 하면 끝날 일입니다. 그런데 왜 구차하게 그러는지 이것이 국민의 현 모습이다라고 알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잠깐만 한번 그러면 우리 시민들은 술 취했을 때도 정말 구둣발을 올리면서 자는지 눕는지 한번 볼까요? 지금 어제 계속 돌아다니는 사진 중에 하나가 저거죠. 윤석열 후보 지금 보시면은 오른쪽에 발 올려놨는데 다른 사람들은 설령 제가 지금 저 얼굴에 지은 거야, 저 까만 걸로. 설령 자기네들이 다리를 얻는다 하더라도 차라리 신발을 벗고 맨발로 올릴지언정 뭐 이런 사진이다 이렇게 돌아다니는 사진이 저렇게 있더라고요. 자 그리고 맨 아래 저 운동화 신고 올리는 사람 되게 매우 싫어한다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거는 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은데 또 하나 문제가 되는 게 이거였어요. 사실 제가 궁금했던 거는 이겁니다. 이준석 당대표가 해명한 부분이 사실 저는 좀 안 맞아서 그래요. 양준호 대변인. 네네. 나와 1시간 가까이 무릎을 맞대고 대화하느라 이 윤석열 후보 다리에 경련이 와서 잠시 그랬던 거다. 이렇게 지금 이준석 당대표가 해명을 했지만 윤 후보 옷차림이 바뀌었고 그 해명에 거짓이라는 게 드러났다. 이게 이제 또 입장이거든요. 보시면은 해명과는 달리 옷차림이 윤 후보의 옷차림이 바뀌었다 지적이 하나가 나오고 있고,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랑 찍힌 지금 보세요. 저 전주역에서 저 사진이잖아요. 저건 이제 예, 예. 코트 저거 입은 것인데 구둣발 사진은 순천역에서 지금 찍힌 거예요. 근데 여기에 보면은 넥타이 이게 지금 아까 그 화면 보여주시면 그러니까 전주역하고 순천역하고가 지금 보면은 4시간 거리인데 그러면은 저게 좀 안 맞는 거 아니냐. 저게 무슨 뭐 터널 통과하느라고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 얘기도 나오고 뭐 10분 동안 잠깐 있었던 일이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그러거든요. 자, 우선 이경 대변인한테 먼저 여쭤볼까요? 저 사진 보면은 둘 간에 찍힌 거 보게 되면은 아무래도 윤석열 후보 측에 해명이 조금 안 맞는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 것 같긴 하더라는데. 근데 저런 해명 자체가 상당히 구차하고 이것을 어떻게 국민들이 생각을 할까라고 봤을 때 너무 구차하다라고 보여질 것 같아요. 그리고 네. 이준석 대표의 적은 이준석 대표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굳이 안 해도 될 말을 그냥 한 것 같아요. 그냥 처음부터 알겠습니다. 그냥 죄송합니다 하면 될 죄송합니다 것을 하면 끝나는 일을 거다. 오히려 네. 더 만들었다라고 네. 봅니다. 네, 저희는 어찌됐건 유감이라고 해서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렸다는 죄송하다. 점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요. 네, 네, 죄송합니다. 요 이제 그 대표의 얘기는 네. 그러니까 1시간이라는 시간이 정확한지 모르겠어요. 근데 다만 지금 이게 전주역에서 남원역 그리고 남원역에서 내려서 이제 점심 식사와 함께 참배도 하고 그랬거든요. 정유재란 그 유적지 가가지고 그렇죠. 네. 그래서 그 사이 그러니까 전주역에서 남원역으로 가는 한 40여 분 동안 대표와 네, 네. 후보가 나와가지고 이제 방송을 하셨고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정유재란 묘지까지 방문하고 식사하는 거기까지 같이 네, 움직이셨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순천 그러니까 남원에서 순천으로 가는 그때의 저 복장이세요. 저거는 그리고 대표가 그때 후보가 방송을 하지 않으셨고 대표는 방송을 했기 때문에 대표가 잠깐 나왔던 그때에 알겠습니다. 찍힌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그 장기간 동안 대표와 후보가 같이 좁은 장소에서 같이 있었고 그 때문에 이제 다리에 조금 불편함을 호소하신 아니 게 그러면 아닌가. 다른 사람들이 다리 안 불편할까요? 거기 4명이 옹기종기 모여 앉아 있는데. 그래서 이제 윤 후보 말고 주위에 다른 사람들 다리 양해를 아프겠죠. 구하고 전세 열차이기 때문에 주위에 네. 양해를 구하고 올렸다라는 점을 알겠습니다. 조금 그것까지 포함해서 네. 죄송합니다. 네, 다 죄송하다. 죄송하다고 안 했고 유감이라고 한 것 같은데요. 알았습니다. 예, 거기까지 하죠. 예. 네. 자, 요것도 하나 여쭤볼게. 시간이 없어서 제가 잘랐는데
지금 윤석열 후보가 사실은 검찰총장 지휘권을 법무부 장관에게서 뺏겠다, 없애겠다. 그 다음에 뭐 하여튼 모든 걸 다 독립적인 부서로 만들겠다. 뭐 예, 예.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검찰총장은 사실은 대통령이 그러면 임명하는 그런 임명직이잖아요. 네네. 선출직도 아니고. 근데 모든 권한을 총장에게 다 줘버리게 되면은 결국 검찰 알아서 마음대로 하게끔 내버려 두겠다. 이런 식의 얘기밖에 안 되지 않을까요? 이 얘기는 좀 잘못된 거 아닙니까? 저는 그 검찰총장 지휘권을 폐지한다는 거는 저 긍정적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그 긍정적이다? 검찰총장의 오. 지휘권이 기존과 네네. 다르게 이번 정부에서 너무 그 사회의 어떠한 상식선에서 벗어나는 지휘권 행사가 많았기 때문에 네. 검찰이 제일 문제라는 거. 특히 검찰 개혁을 외쳤던 사람들의 가장 큰 소망은 뭐였냐면 검찰이 정권으로부터 독립해서 정권의 비위라든지 이런 비리도 날카롭게 수사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조직으로 거듭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검찰 개혁의 요체였는데 네, 그랬는데. 지금 그것을 합당한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정권이 검찰에 줄 수 있는 영향력을 최소화하겠다는 것이 이게 바로 지휘권 폐지이기 때문에 저는 긍정적으로 보는데 다만 지금 우회적으로 지금 공수처가 지금 생기면서 굳이 검찰이 아니더라도 고위 공직자라든지 이런 분들에 대한 컨트롤은 정권이 공수처를 통해서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공수처도 폐지 혹은 근데 지금 윤석열 후보는 사실 검찰이랑 경찰이 그동안에 본인들 관련된 비리는 다 봐주고 잘못했기 때문에 공수처 만들어가지고 하자는 거였는데 다시 돌아가자는 것밖에 안 돼서 개혁을 다 원점화시키겠다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아니 그 권력이 검찰에 영향을 주는 것을 최대한 줄이겠다는 말씀이시고 그럼 이제 그 독립된 검찰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거에 네, 대해서는 네. 그 견제 수단이 또 이제 방안이 논의가 될 거라고 요거 봅니다. 하나만 여쭤볼게요. 노영민 실장은 윤석열 후보가 여기 바로 요 자리 나오셔가지고 얘기한 거예요. 네네. 윤석열 후보가 검찰총장 될 때 우리가 확인을 해봤더니 검찰개혁 열심히 하겠다라고 해가지고 믿었는데 뒤통수 맞은 거다. 이런 취지로 대답을 하셨단 말이죠. 민주당의 검찰 개혁 논의 자체도 처음에는 그 정권으로부터의 독립을 얘기하시다가 네, 어느, 네. 어느 순간부터 권력으로부터의 예속을 말씀하시기 시작했죠. 이 민주당의 검찰 개혁부터 이제 변화가 없었는지 그 진행 과정이 있어서 정권을 잡은 다음에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가 다르지 않았는지부터 좀 되돌아봐야 된다. 생각합니다. 이거는 뭐 윤석열 후보의 문제가 아니라 민주당도 스스로 반성해야 된다. 요 짧게 한마디만 해주시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선출직, 대통령 마음에 안 들면 바꿀 수 있고요. 국민께서 뭐 국회의원도 당연히 다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런데 네네. 검찰은 그것이 아니죠. 그런데 윤석열 후보는 뭐 5년짜리 대통령이 겁없이 인사를 한다 이렇게 네. 비판하는 인사권도 가져가겠다는 거고 예산권도 가져가겠다. 그리고 법무부 장관의 지휘도 받지 않겠다. 그러면 네. 검찰은 독립과 중립은 다른데요. 지금 검찰은 중립이 중요한 것이 독립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통제받지 않는 이 검찰 권력, 지금까지 검찰에 대해서 국민 의식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통제받지 않는 권력은 그러면 이 권력은 어디서 견제를 하겠습니까? 국민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가장 위험한 얘기를 하신 거라고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정리해서 듣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두 분.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 방송 저희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요. 어제 김진애 전 의원 나오셨죠? 책 2권 주고 가셨는데요. 당첨자 알려드리겠습니다. 홍봉기님 선물 받고 싶어요. 그랬더니 정말 선물을 제가 드립니다. 또 그리고 정진님 저요 온가족 필독들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셔가지고 이번에 선물 받으실 분을 뽑혔습니다. 홍봉기님, 정진님 미디어토마토 이토마토닷컴으로 메일 주소로 보내주시면은 저희가 연락처 남겨주신 대로 확인해가지고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방송 여기까지고요. 자, 내일은요 야권 최대 화두인 단일화에 대해서 한번 야권 인사 모시고 한번 얘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정리하고요. 저는 내일 아침 7시 30분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